네, 드디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평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평가 쪽에서는요,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얘는 1교시 사회복지 조사론하고 내용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자, 374번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단일 사례 설계의 목적은요, 목적은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개입의 효과, 즉 종속 변수의 변화를 여러 번에 걸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개입 과정에서 변화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하나의 클라이언트 체계, 즉 한 사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선이 너무 들쑥날쑥하면은요, 안정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측정을 합니다. 즉 측정 횟수를 늘리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둘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때는 어떻게 다중기초선 설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기초선 설계에는요, 둘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활용하는 문제 간 다중기초선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 둘 이상의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간 복수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가 있고,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 간 다중 기초 설계가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375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단일 사례 설계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시각적인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기초선의 평균값과 개입 단계에서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는 평균 비교 분석이 있고, 그리고 혹은 경향선이 불안정할 때 사용하는 경향선 접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입의 실질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실질적 분석이 있습니다. 실질적 혹은 실천적 혹은 실용적 혹은 임상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연간 그런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률적인 판단,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통계적으로 큰 차이값을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적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유의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6번 도벽 습관이 있는 아동에 대한 행동치료 평가에서 단일 사례 설계를 사용했는데요. 근데 기초선 없이 그냥 바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A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B부터 시작하는 3번을 답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 치료, 즉 개입을 먼저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를 잠시 중단했다면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치료를 시작했대요. 그럼 B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377번 실천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개입이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니은 기관 클라이언트 전문가 집단 및 사회에 대한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효과적이고도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이 정도의 책임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실제 개입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개입을 앞으로도 계속 할지 아니면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정보로 뭐가 필요하죠?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특성이나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A 방법과 B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일까? 그럼 이거 해보고 이거 해봤을 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개입의 효과가 더 컸는가를 따져서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입 방법을 선택할 때도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378번이에요. 단일 사례 설계의 기초선 자료 수집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초선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개입하기 전에, 개입이 없을 때 조사하는 게 이제 기초선이잖아요. 근데 형성평가라는 건 뭐죠? 개입 도중에
개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걸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얘는 서로 모순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평가하고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척도라면 얘는 이미 개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기초선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9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입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개초선하고 개입을 하다가 그러고 잠시 개입을 중단하는 단계를 둘 수 있죠. 376페이지 6번 2번에서도 치료를 잠시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개입을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입을 하고 처리를 하고 다시 또 개입을 도입하면 AB 설계가 되는 거고요. 개입과 개입 철회를 반복하는 설계 유형으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선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 개입한 다음에 기초선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BA 설계 혹은 BAB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여러 개의 표적 행동, 즉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에 대한 기초선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다중 기초선 설계. 중에서도 문제 간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이건 뭐죠? 대상자 간 다중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380번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어떤 개입이 대상 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 B, C, D 설계 같은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개입이 효과가 없네. 두 번째 개입 해봤는데도 기초선과 별 차이가 없네. 와, 세 번째 개입을 했더니 변화가 있네. 그러면 이 문제에는 얘가 효과적인가 보다 해서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하면서 어떤 방법을 도입했을 때 표적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대상자 간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면 상황 간 다중 기초선 설계가 되는 거고 둘 이상의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 간 다중 기초선 설계가 되죠. 다 적용 가능합니다. 자, 행동의 빈도를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요. 행동의 결과물에 대한 간접적인 관찰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척도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사고나 감정들을 측정 지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은 이쪽은 시간이 되는 거고 이쪽을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까인데 얘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측정이죠. 반복적인 시행으로 개입 효과성의 반복적인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측정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단일 사례 설계이기 때문에 한 사례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에 얘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외적 타당도, 즉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딱 한 사람 개입하고 직업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직업을 계속 하는 동안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서 비슷한 개입을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개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한 번 했죠. 근데 또 B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개입을 했는데 또 효과가 있었어요. 또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개입을 했는데 또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일 사례 설계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일관된 개입 효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외적 타당도를 그렇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 재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인 재현에서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으면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381번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입하고 난 다음에 기초선을 수립하는 BA 혹은 BAB 설계가 있습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 이건 뭐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대상자 간 기초선 설계가 다중 기초선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측정. 뭐에 대한 반복 측정이에요?
종속 변수, 즉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을 반복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거가 얼마나 늘었나를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이 얼마나 줄었나를 지표로 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 과정에서 개입의 강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개입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다중 요소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입의 강도를 바꾸는 건 A, B1, B2, B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에 한 번 만나다가 두 번 만나다가 세 번 만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개입 방법을 바꾸는 건 A, B, C,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둘 다 다중 요소 설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자, 382번입니다. 클라이언트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지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럼 막 클라이언트가 막 완전 감동 선생님 땡큐 저 완전 막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좋은 소리 들어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막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소진이 예방돼요. 이런 걸 위해서 클라이언트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의도한 성과 위에 부가적인 성과나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왜 또 그렇지 못한 요인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혹은 특수한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서 다차원적으로 개입을 한 후에 단일 사례 설계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성과 지표로 사용 가능한, 성과 지표라고 하는 건 실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가의 지표잖아요. 근데 직업훈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가의 지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성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성과, 즉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얘기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384번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더 잘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다 종료한 후에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했는지, 즉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떠한지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향후 이 프로그램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쓰는 걸 뭐라고 불러요? 얘는 총괄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가 아니에요.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형성평가는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피드백을 하는 걸 중시하고요. 피드백 뭐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 수행상의 문제와 관련된 해결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프로그램 전달 체계, 기관 운영 상황, 클라이언트 욕구 등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점검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사회복지사가 기대했던 진전이 실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85번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평가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훈이와 수지가 있네요. 두 사람 나오면 대상자 간 복수 기초선 설계 바로 떠올려야 할 겁니다. 근데 이 복수 기초선 설계, 다중 기초선 설계의 특징은 뭐죠? 복수의 기초선이 있다라는 거죠. 즉,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기초선 단계는 서로 다르다. 즉, 개입을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훈이 같은 경우는 바로 개입을 시작했지만, 근데 수지는 3주 뒤부터 개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도입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기초선 단계도 다른 이런 특징을 갖는 걸 다중기초선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얘는 대상자 간 다중기초선 설계가 되는 거죠. 자, 386번입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기초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예요. 2주 동안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개입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다시 아까 프로그램이 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었고 이번에는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AB가 아니라 이때는 B 다음 두 번째 개입일 때는 AC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일주일 동안은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기간은 A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7번 독거 노인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5주간의 전화 상담에 이어 5주간의 집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3주 전부터 이제 시작 전에 우울증 검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 우울증 검사를 했고 프로그램 시작 전 5주 후 그리고 10주 후에 삶의 만족도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 검사를 했다라는 얘긴데요. 근데 일단 기초선이 있었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주간의 전화 상담을 했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5주간의 집단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 전에 3주 전부터 매주 반복적인 측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 개입은 전화 상담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텀 없이 바로 집단 활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ABC 설계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8번입니다. 자,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는 여름이와 겨울이가 나와요. 사람이 둘이면 대상자 간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바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는 곧바로 훈련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겨울이는 3주의 시차를 두고 나중에 시작했다 해서 우리 옆에 있는 2019년도 문제하고 사실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중기초선 설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89번입니다. 김모 씨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개입 전에 4주간 조사를 실시했어요.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주간 개입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잠깐 또 멈췄습니다. 다시 또 4주간 개입을 하면서 변화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입을 멈추고 4주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개입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 설계는 ABA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선은 2번이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통제 집단이 있나요? 무작위로 뭘 할당을 해서 다른 집단이랑 비교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 사례 설계는 개입 효과 평가가 기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단일 사례 설계는 표본이 하나입니다. 자, 근데 반복 측정을 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90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시에 여러 문제 변화를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문제 간 다중기초선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1번은 옳지 않습니다.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종속 변수인 표적 행동을 반복 측정을 합니다. 기초선 자료 수집은 주로는 개입 이전에 시작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AB 설계처럼 개입 이후에 기초선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개입 과정에서 개입 강도 바꿀 수 있고 개입 방법 바꿀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다중 요소 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일 사례라고 할 때 이 사례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가족일 수도 있고 한 집단, 한 기관, 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15개 년 동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나왔던 1급 시험의 기출문제를 모조리 싹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이게 이제 이 말이 맞나 싶은 그런 표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애매한 표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를 잘 요령 있게 잘 생각해서 답을 찾는 그런 역량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기를 바랍니다.